일본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가 소리소문 없이 금괴를 대량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일본의 상황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크게 다친 환자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닥터 A는 수혈을 하면 감염증이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니 수혈을 하지 말고 수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닥터 B는 부상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감염과 후유증 걱정은 있지만 지금 수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종전 같으면 이 두 사람이 상의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닥터 C가 갑자기 나타나 두 사람 다 무슨 소리냐고 호통을 칩니다. 닥터 C는 아무리 수혈해도 감염증이나 후유증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망설이지 말고 빨리 수혈하라고 주장합니다. 닥터 A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수혈해야 한다고 했던 닥터 B도 그렇지 않다고 일축합니다. 닥터 A는 일본 재무부, 닥터 B는 일반적인 경제학자와 행정학자, 그리고 닥터 C를 이른바 MMT 이론을 지지하는 정치인으로 본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MMT 이론은 정부가 조세를 거두기 위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으로 화폐는 정부에 의해서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고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채권 매입이나 증세를 통해 통화를 빨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논리입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경기 부양을 위해 화폐를 계속 발행해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일본이 이 MMT 이론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실9 감염증 이전부터 자국 통화로 재정 적자를 확대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채무 확대를 우려할 필요 없고 큰 폭의 재정 지출을 하면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MMT 이론은 공공공사와 정부 채무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감염증이 확산되던 지난해 봄, 일본에서는 웬일인지 TV 정보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MMT 이론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지금도 정치인을 비롯한 많은 일본 사람들은 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지 않고 있는 재무부의 방침을 MMT 이론을 앞세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아소다로 재무상은 중요한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이만큼 돈을 뿌리고 있어도 목표 인플레이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2025년까지 적자 국채의 발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아소는 국채 발행액이 너무 거액이어서 일본의 재정 운영에 대한 신임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채나 엔화에 대한 신임이 소실되면 인플레이션을 포함하여 자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아소는 일본 은행의 경영 상태에 대해 앞으로 경미한 금리 상승에도 재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일본 은행이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일본 은행의 경영 악화를 전제로 한 질문에는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소는 2021년 1월에서 3월의 경제 정세는 작년 10월에서 12월보다 떨어질 것이 틀림없지만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아소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더 이상 적자 국채에 의한 재정 지출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표명한 것을 보면 막대한 돈을 뿌린 후유증이 이미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만약 전쟁이 터지면 군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돈을 찍어 군비를 갖춥니다. 일시적으로 호황이겠지만 식민지를 얻거나 거액의 보상금을 받는다면 몰라도 종전 후 합당한 전쟁 성과를 얻지 못하면 극도의 인플레이션을 겪게 됩니다. 유럽 국가들의 실9 감염증 사태를 전시에 비유하는 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즉, 실9 감염증이 종식되면 일본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부자들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금이나 플라티늄 등의 귀금속, 옥수수 등의 곡물이라고 하는 상품 시장에서 급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막대하게 뿌려진 자금 등으로 인해 도시지역이나 도시 근교의 주택지에서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금융기관 직원은 특히 부유층을 중심으로 정부나 지방자치체의 급부금이나 보조금 등의 지급을 이유로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중소기업 경영자는 한때 동료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도 MMT 이론이 유행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오는 원자재 등의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보고 불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9 감염증 상황도 슬슬 끝날 것 같아서 그 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조금씩이지만 투자를 옮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금괴를 매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 직원은 일반적으로 그다지 화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가 보유한 금괴 80여 톤을 일본 은행이 약 6천억엔에 매입한다는 발표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금괴를 매각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만 보도했을 뿐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정통화당국이 일부러 이런 거래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금괴를 팔아 마련한 돈을 추경 예산에 쓰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자산 매각에 따른 재원 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12월에 제3차 보정 예산안을 가기 결정하고 있지만 추가 세출액은 21조 1000억엔이 되고 있어서 거의 전액을 신규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괴 매각은 국채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이지만 추경 전체 규모로 보면 극히 작은 금액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정당국은 금괴를 매각하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면서까지 재원을 마련했음을 시장에 알리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국채 발행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금괴를 그냥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 외환 특혜에 한번 팔고 그 후에 외화를 일본 은행에 넘긴 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재정 지출 전체 수준으로 따지면 약 6천억엔의 거래는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금 거래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손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약 6천억엔 어치의 금괴를 시장에서 거래하면 시장은 대혼란에 빠져 가격이 요동칠 것입니다.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일반적인 매각을 회피한 셈이지만 상대가 외환 특혜라는 것은 관계자들에겐 좀 찜찜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외환 특혜의 총 자산은 146조엔이 되지만 대부분 유가증권 운용이며 금괴는 극소수 약 1600억엔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액이지만 여기에 약 6천억엔의 금괴가 더해지게 됩니다. 외환 특혜는 일본의 외화 준비를 구성하는 유력한 주체입니다. 하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금 비율이 낮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환 특혜의 이번 금괴 구입은 자산 구성의 균형을 수정하는 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금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증 대책에 따른 각국의 재정 악화 위험에 대해 투자자들이 우려한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정 악화로 통화의 가치가 훼손될 리스크가 있고 그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금을 산다는 이치입니다. 즉, 일본 정부가 향후 재정 악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인정했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표면적인 견해는 일본에서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장기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결코 입 밖에 내지 않겠지만 금 비율을 높였다는 것은 일본 통화당국도 재정 악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본 정부의 금괴 매각은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은 지방 경제 상황도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C19 감염증 대책에 많은 돈을 투입했고 저축에 해당하는 재정조정기금도 바닥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염증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큰 폭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지원 요구가 거세질 것은 분명하고 이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재정 지원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일본 경제는 한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일본발 경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